전역하자마자 딱 3일 쉬고 1년 동안 조선소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 7년, 인도네시아 13년, 도합 20년을 해외에서 살아온 외노자 빈튜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 지금도 카메라 앞에 서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찍었다 지웠다 수십 번 반복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선소 노가다로 번 돈을 들고 무작정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흑수저가 어떻게 해외에서 20년째 살아남았는지 그 생존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 꺼내기까지 되게 오래 망설였어요. 제 과거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게 이 채널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운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고 살아남았는지, 그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떻게 처음 해외로 나가게 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어요.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고 부모님의 방치 속에 꽤 오랜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성적은 당연히 바닥이었죠. 지방 사립대에 겨우 들어갔지만 아르바이트만 하느라 수업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군대에 입대했죠. 거기서 처음으로 세상이 넓다는 걸 느꼈습니다. 울산, 부산을 벗어나 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아본 것도 군 휴가 때였으니까요. 군대에 가보니 저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산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걸 상상하게 됐습니다. 상병 때 신문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중국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촉이 왔습니다. 바로 중국이다. 상병 때부터는 내부반 진중문고라는 책장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책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역하자마자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딱 3일 쉬고 1년 동안 조선소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 돈을 전부 들고 중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또 헛바람 들었냐며 대노를 하셨죠. 뭐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딱히 믿음직스러운 아들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받은 안정감도 없었죠. 그리고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맨 땅에 시작한 중국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중국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처럼 스스로 돈을 벌어 자비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중국어도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냥 죽어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블로그, 사진 촬영, 통번역 아르바이트 등 가리지 않고 뭐든 했고 특히 1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면서 중국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처음엔 그냥 소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어가 들리고 문장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혼자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 됐구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년간 중국어를 배우고 대학교 본과에 입학했습니다. 나이가 벼슬이라고 과대표도 받게 됐고 중국어가 많이 부족해서 첫 1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장학금도 받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친했던 후배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은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만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공부만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가장 힘든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다시 공부했거든요. 어린 시절 때 수업이라도 잘 들을 걸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 조선소 일을 이어갔습니다. 30일 일하면 야근, 철야 다 합쳐서 약 45일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그 돈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학위를 3년 만에 이수하고 마지막 1년은 창업에 도전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좋은 공부였어요. 실패를 해봐야 뭘 모르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업료가 많네요. 이때의 경험이 저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유학 생활이 끝나고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나요?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했는데 저는 꼭 중국 로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중국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중국을 알려면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고 줄줄이 떨어졌죠. 그러다 최종적으로 중국의 한 대형 게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약 4천여 명의 직원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죠. 첫 월급이요 4,500위안, 당시 원화로 약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실망하셨어요. 당장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와라. 고작 그거 벌려고 유학까지 갔냐?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직급이 빠르게 올랐고 매 분기 최상위 성과급을 받았어요. 회사를 떠날 쯤에는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월급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죠. 중국 회사가 그렇습니다. 초봉은 낮지만 능력에 따라 급여가 수직으로 오르는 구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실력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진짜 중국 기업 문화와 생존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중국인 친구도 이때 생겼고요. 중국 회사는 정치가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도 20년간 살아남은 대단한 친구죠. 험난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가셨나요? 큰 이유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인이었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쫓아다녔죠. 그리고 졸업 후 201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중국 생활에 많이 지쳐 했습니다. 기후도 음식도 중국인 문화도 중국인 화교인 아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해서 주재원으로 가는 방향도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한국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당시 한국 사회에 동남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들었고요. 제 가족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았기에 인도네시아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이었어요. 당시 아내에게 큰 소리 쳤죠.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나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아. 네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자.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었죠. 그런데 그 패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도네시아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시작된 인도네시아 생활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생존 방식.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 2부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